역시 이 세상은 뭐가 중요하다 해도 결국은 외모.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창수 교수님을 모시고 교수님 닥터 프렌즈에 대한 어떤 멤버들을 처음 보는데 정신과 교수님 보시기에 첫 인상이라던가 어떠신지 한번 좀 궁금하네요. 교수님. 정신과 의사도 이런 질문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사전에 사실 상의가 된 질문이 아니어서 오진 선생님 아시겠지만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의 금기 중에 하나가 첫인상으로 사람 평가하는 거죠. 금기를 막 저지르시네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첫인상을 거스르면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른 말로 겉필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던 얘기에도 들어가지만 겉필링은 되게 맞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이 무조건 당신 편 이 책에서도 얘기했는데 교수님이 겉필링? 좀 이상하면 좀 믿어라.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이 자기 삶이 건강하다는 자신감이 있어야죠. 자, 그런 거에서 본다면 닥터 프렌즈가 원래 정말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채널인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지들이 좋아서 시작한 것 같긴 한데 원래 그러다 보면 공익적인 목적이 생기잖아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의학이나 그 마음이나 몸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제대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아주 훌륭한 그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말 그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채널이다 생각했는데 오늘 만나서 이렇게 세 분 만나 뵈니까 대의 명분을 가지고 뽑은 게 아니고 외모를 고집하다 사람을 뽑았구나. 역시 이 세상은 뭐가 중요하다 해도 결국은 외모.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수님이 또 나온다고 공지를 저희가 하니까 진짜 저희 헬프님들이 진짜 사연을 하루 만에 거의 한 500개 정도가 달렸죠, 댓글이. 그 사연에 대해서 교수님이나 혹은 부족하지만 저희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낙 선생님은 한번 사연을 뽑아서 한번. 그러니까 저는 되게 하나 꼽다기보다는 되게 많이 눈에 띄는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우울해하는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그걸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고민 같은 거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해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스처도 큰 편이 아니어서 고민이 돼요. 이런 것도 있고 우채원 선생님도 언니가 학업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하는데 곁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줘야 상대방이 좀 좋아할까요? 이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언니가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 여동생이란 얘기인데 그건 쉽죠. 상대적으로 공부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터프하게 언니 공부 안 해도 돼, 포기해, 내가 할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 언니도 그 공부를 할 거라고 하는 거를 결심을 한 상태라면 비유 맞춰야죠.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공부 외에 나머지 잡일들이 많잖아요. 물 떠오는 일, 라면 라면도 끓여야 일, 되고, 맞아요. 옷 빨아가지고 꺼내오는 일,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물건 사오는 일, 이거 시키면 본소리 없이 하고, 더 중요한 거 공부하다 보면 짜증나잖아요. 그 욕바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전문용어로 공부하는 언니의 욕바지를 좀 해주세요. 그러고도 짜증이 계속 나고 언니가 계속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 공부를 하는 언니가 정말 그 공부하는 게 맞는 건지를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이거는 그냥 명확한 해결책인데요? 명확한 해결책이네요. 근데 정말로 주변에서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나 형제들을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맞아요. 주머니에 가진 게 많으면 힘들어할 때마다 한 돈 10만 원씩 주면 힘들어하는 마음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마음으로 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진승 선생님은 그렇게 우울해하는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 하라고 권해주세요? 대가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지난 영상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도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들어주는 것보다. 그래서 특히 힘들어할 때는 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치 판단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최대한 제 시간을 내서 들어주고 얘기하고 싶은데 참으려고 하는 게 그나마 제가 좀 정성을 보이는 방법인 것 같은데 여기 또 질문이 있는데 우울한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말도 있는지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잘 정리된 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앙자살예방센터 게시판에도 들어가 보면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걸 좀 정리를 해놨어요. 좀 되게 선언적이고 교과서적으로 써놓긴 했는데 그걸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정신과에 오기 전에 우울하고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가정의학과나 내과나 이비인후과 가서 또 상담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거든요. 이비인후과에서는 어떻게 상담해 주세요?
주나요? 그런 경우들한테? 뒤에서 이제 이명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 이제 그것 때문에 우울감을 그죠. 많이 호소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하면 이제 나는 시점을 물어본 건데 그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인생 얘기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인간이 나한테 욕한 다음부터 예, 막 그랬다. 그래서 맞아요. 내가 그때부터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데 그때부터 소리가 나는 것 같다라고 음. 하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뭐 약간 맞장구 쳐주면서 일단은 저희가 처방해드리는 약을 한번 드셔보시고 이명이 없어지는지 보고 마음이 힘든 거는 더 들어줘야 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그래도 좋은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네요. 나쁜 이비인후과 선생님의 전형 아시잖아요. 말 시작하자마자 그건 내 거 아니고 정신과 가세요. 그래도 그렇게 안 하는 좋은 선생님이네요. 특히 군의관 때 그 사격 훈련을 받고 이명이 생긴 병사들을 진짜 좀 따뜻하게 잘 받아주고 병사들이 진짜 고마워하고 개 중에 심한 병사들은 저한테 또 보낸 적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예. 사격 후에 이명 생긴 용사들을 진짜 진료를 잘 해줬어요. 그 기억이 좀 나네요. 그 친구들은 갑자기 망가지니까 입원 환자들,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도 회진 돌다 보면 그런 환자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하세요? 이게 처음 그런 진단받거나 제가 그런 선언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이야기할 때 이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고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치료들을 해 나갈 건데 환자분의 의지 그리고 환자분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환자분도 자신의 삶이 갑자기 큰 어떤 파도에 휩쓸리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집중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집중하자 하면서 좀 위로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정신과적이시네. 오. 사실은 외과나 내과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시켜서 정신건강의학과로 그분이 정말 필요한 경우에 우리과로 보내주면 그 다음에는 조금 한결 우리가 수월하잖아요. 나 우울하다라고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은 지겨워질 때까지 얘기를 들어주면 되죠. 근데 그 지겨운 게 남자들은 잘 못해요.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이성의 존재라고 스스로들 오해하잖아요. 얘기 듣자마자 해결책 주잖아요. 맞아요. 시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했어. 그러면 남자들은 되게 그 다음에 엄마한테 잖아요. 엄마 왜 그랬어? 이러잖아. 며느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속상했다는 얘기를 그쵸, 그냥 그쵸. 얘기할 뿐인 건데 해결해달라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약간 우울해하는 친구들한테도 똑같아요. 그냥 얘기를 들어주고 많은 분들은 말을 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그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거. 근데 제일 문제는 얘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내고 네. 화나고 집에 틀어박혀서 움직이지도 않고 네. 밥도 안 먹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해야 될 말이 정해져 있죠.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로 전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네가 너무 걱정되고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네가 혹시 이러다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 자리를 떠나질 못하겠어. 근데 내가 지금 너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정말 잘 모르겠거든. 네가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나도 정말 화가 나고 걱정이 돼. 정말 힘든 거 있으면 내가 옆에서 들어줄 수 있는 만큼 들어줄게 라는 감정을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나는 네가 왜 힘든지 모르겠지만 네가 힘들고 화나는 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화가 나. 네가 얘기하는 건 내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갓 태어난 강아지나 애기들도 이 사람이 나한테 애정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다 알거든요. 들어주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호감을 가지고 얘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얘기를 해도 좋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 중에도 있어요. 자살 예방 영상 중에 보면 마포대교 옆에 갑자기 계속 고민하고 있는 친구 옆에서 한 친구가 껄렁대다가 한마디 하죠. 밥 먹었냐? 밥 먹으러 가자. 그거 한마디가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때 어떤 감정을 실어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그 친구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다, 대화도 잘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냥 옆에 있어주세요. 왜 의대 다니는 사람들은 공부도 잘 못했으면서 인생에 한 번쯤은 휴학이나 전과를 생각을 해보잖아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대개는 그런 생각을 언제 하냐면 예과 때 학과목에 압박이 적을 땐 잘 안 하다가 특히 해부학 공부하던 무렵에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생각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때 마침 실연도 하고 이거 제처가 안 보겠죠? 실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그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있었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때는 서클실 동아리방에서 공부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동아리방에 와서 같이 앉아서 시험 때 와서 공부하라 그러고 저녁 시간 되면 같이 가서 밥 먹자 그러고 저랑 같이 졸업한 선배가 있었죠.
그 사람은 자기도 그래서 1년을 쉬었던 선배긴 한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죽을 만큼 우울하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애정을 담아서 도움이 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고요. 무엇보다 옆에 있어주는 태도가 제일 필요합니다. 근데 AI 같은 인간들이 많아요. 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말을 잘 들어주는지 모르겠죠.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써두고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자, 얘기를 들어줄 안 되는 사람이다. 때 잘 안 되면 정신분석가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당신 부인이야 네네. 생각하면 얘기할 때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이고 얘기가 끝날 때까지 그 상태에서 얘기를 다 들으세요. 보통은 못 그러거든. 마음가짐이 되기 전에 몸부터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포지션 자체를. 네. 저도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산만한 편이라 몸이 좀 이렇게 좀 기울어지고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가 더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 댓글을 다루신 마음 자체가 일단은 시작하는 네. 게 아닐까. 그분의 그렇네요. 한테 뭔가 도움을 주시는. 그래서 오늘 교수님 도움을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제일 안 좋은 게 예. 그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팀장인데 밑에 친구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애완견이 죽어서 또는 엄마가 아파서 아니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 아니면 윗사람한테 많이 깨져서 예.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러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친구한테 야, 너 컨디션 좀 안 좋구나? 정신과 좀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평소에 존중하는 태도로 하던 사람이 정말 걱정되면서 너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 내가 늘 알고 있었는데 요새 보이는 모습은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되게 걱정이 정말 많이 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너 기분 나빠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상담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나 만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내가 드는데 너 생각은 어떠니?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라는 거를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흔히들 종합병원에서 내과나 외과 선생님들이 정신건강의학과 가보세요 라고 하는 거를 자문의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정신과에 자문의뢰하는 사람 100명 중에 실제 정신과까지 오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많이 안 가실 것 같아요. 30%밖에 안 되거든요. 아, 적구나 진짜. 근데 그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계적으로 그냥 잠 잘 못 자고 원래 좀 우울했대요. 내일 그냥 정신과도 보게 해라. 그러면 안 가죠. 내가 정신과에 서주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보고 정신과 가라고 하면 나 같아도 하는 거고. 존중하는 마음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랑 사실 레지던트 때 그 토킹 투 디프레션이란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게 사실 지금 했던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이제 아마 저와 같은 그 어린 전공의들한테는 아마 그런 걸 먼저 좀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약을 어떻게 쓰고 이건 어떤 진단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기억들이 좀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강의할 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시간이 가면 누구나 다 잘하게 될 거를 먼저 알았다는 이유로 잘난 척 좀 하지 말아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일도 없고 정신과에서는 다른 거랑 좀 다른 거 중에 하나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기 태도와 자기 말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맞습니다. 간암 전문의는 자기가 간암이 있어도 수술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뭐 초기라면 정신과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태도도 다듬어야 되고 자기 말도 다듬어야 되거든요. 사연이 하나 또 있는데요. 아까 회사 얘기가 교수님 나왔었는데 이거는 사실 아주 흔한 고민이고 누구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들 있지 이 고민은. 우창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회사에서 저와는 너무 안 맞는 직장 동료가 있어요. 이직까지 고민 중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막말로 그 인간이 마침 이직을 고민할 정도로 정말 사이가 안 좋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는데 그 사람이 사장 아들이다. 내가 옮겨야죠. 근데 내가 있을 곳은 여기밖에 없어.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지금 바로 나가봐야 나는 자리 옮기는 존재로 찍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손해예요. 그리고 항상 알잖아요. 우리 어려서부터 무슨 싸움이든지 하다가 먼저 피하면은 그게 사람이 진 사람이 된다는 지는 거 거죠. 다 알잖아요. 남은 놈이 다 이러고 욕하고 다닐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제 레지던트 때 생각해 보면은 가끔 이렇게 나갈까? 근데 그게 나가면 제 손해인 거예요. 그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나가면 내가 손해야. 그래서 저는 그 생각으로 그냥 참았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네. 근데 레지던트는 조금 유리한 게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레이스니까. 하긴 저희는 엔딩이 있는 레이스죠. 엔딩이 정해져 사실.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엔딩이 없다고 한다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삼국지에도 나오잖아요. 결국은 오래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다. 참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으면 견뎌내는 게 제일 좋겠죠. 제가 클리닉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경우는 클리닉이라는 게 약을 쓰면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약 안 쓰고 상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냥 상담만 하는 경우는 이거는 제 영업 비밀인데 어떤 선택이 당신한테 유리한 건지 판단하자고 얘기를 해요. 어떤 선택이 당신한테 이익을 주는 거냐. 막말로 선생님처럼 아까 내가 때려치고 나가? 근데 알고 보면 때려치고 나가봐야 나만 손해거든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직장 내에 그런 인간이 있다. 근데 그 인간이 나랑 바로 내 사수여서 시시콜콜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존재다. 이겨낼 수 있는 존재면 내가 힘을 갖추고 막말로 팀이 바뀌던지 아니면 시간이 가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회사라는 게. 그럴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게 나한테 유리할 것 같으면 버티는 거고요. 어떤 업종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라면 심각하게 자리를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본인한테 뭐가 더 유리하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에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화할 때 주의해야 될 게 감정 정리가 충분히 다 되고 나서 그 얘기를 하셔야 되지 감정 정리가 안 되면 때려치지 않기로 결심하기 전에 가서 대화했으면 나를 그때 그러다가 보면 상대방도 화나고 그러다가 서로 주먹 다짐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피차 손해죠. 더군다나 윗사람한테 들이박았다는 소리만 들을 테니까 감정을 충분히 가라앉히고 나서 감정이 내 통제 안에 다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부드럽게 다만 단호하게. 그러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조금 다스려야 돼요. 그러게. 예, 그러려고 저랑 한 10번쯤 만나고 나서 그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교수님이 책에서도 이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얘기하는 그걸 또 쓰셨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냥 한 가지 또 궁금한 거 교수님께 이게 그냥 대인관계가 아니라 회사 내 대인관계잖아요. 사실 직장 내에서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대인관계가 또 친구나 가족과는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교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장은 또 아무래도 좀 다른 부분이니까. 가족 간의 갈등이나 또는 부부 갈등으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예. 제가 주로 말하는 거는 가족이라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에 당신이 편한 대로 감정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섭섭하죠. 내 부인하고 내 자식한테는 짜증날 땐 짜증내고 화낼 땐 화내고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하고 싶잖아요. 전 저희 부모님 생각나가지고 저희 어머님 떠올라가지고 그러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어머니들 그래. 아이 그게 무슨 가족이야. 섭섭하게 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가족이지. 맞아.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건 정 안 되면 상대방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한 남이라고 생각해라. 친한 남.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레지던트 때 생각해 보세요. 레지던트 다닐 때 친한 형들이랑 가족 만나러 출근하셨나요? 아니요. 그 회사에 다니는 거는 그 회사에 다니는 이유가 있어서 간 거거든요. 내 목적이 있어요. 월급 받고 그 회사에서 내 커리어 쌓고 그게 메인이에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지내시는 분들하고 다 친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인간들은 별인간 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다 못 친하다 그래서 마음 아파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너덜너덜해질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거리감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 거리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회사 생활도 잘하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친하게 형동생 같이 지낼 수 있는 딱 1cm 사이의 친구들도 있겠지만 딱 3분만 유지해야 되는 관계도 있거든요. 오징순 선생님이 한 3분 정도에서 없었거든요. 잊지 말아야 될 건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에브리바디하고 다 친하고 가깝게 지내야 된다는 건 환상이에요. 그건 버리세요. 결국은 다 남입니다. 친한 남과 안 친한 남이 있을 뿐이에요. 명언이네요. 네, 우리는 안 친한 사람하고도 안 싸우잖아요. 오히려 친한 가족하고 싸워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걸 잊지 마세요. 예의 지키세요. 너무 좋은데. 이게 되게 와닿는 말씀이네요 진짜. 사연이 너무 많았는데 공통적인 질문들이 많은 것들 위주로 교수님이 또 답변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또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연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아가지고. 500개 막 이렇게 한 분씩 4년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분들도 그리 젊은 분들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저보다는 젊은 분들이라서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불러주시면 또 즐겁게 나올게요. 감사합니다. 사연은 사실 너무 많았지만 일단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사실. 교수님만의 어떤 마음 건강 관리법이라던가 멘탈 관리법 이거를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아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까지 관람을 지금 하고 시간이 걸려서 이것까지 촬영을 해주시고 저희가 계속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